This is the fifth lecture on symbiotic farming. Last time, we took a lecture on oxygen among the external conditions required for plants to grow in symbiotic farming. This time, we will take a lecture on sunlight from director Kim Yong-yeon among the external conditions necessary for plants to grow. 생명이 물에서 태어났다면 에너지는 어디서 얻어요? 햇빛에서 얻어요. 순환하려고 하면, 태풍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햇빛이에요. 그래서 광양은 기본적으로 많은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근데 이 광량이 많아지면 또 마이너스 나는 게 있어요. 언덕? 역으로 물려 있는 거야. 그러니 예를 들어서 많은 것은 위에 있는 나무라던가 이런 게 잡아주고, 밑에는 뭐를 하는 거냐면 적정량의 광도가 들어오게끔. 그래서 산에 어떤 식물이 심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뭐가 결정되냐면 약초들이나 초곤일이 결정이 나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량이 자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가시광선. 우리가 보통 보고 느끼는 거예요. 가시광선도 다 못 보는 사람 많아요. 생명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가시광선에서 저 색깔이 열매가 굉장히 이렇게 톤이 여러 가지잖아요. 저것들을 다 보는 사람이 적어요. 꽃색도 자 요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색도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다 보는 사람이 의외로 없어요. 되게 부분적으로밖에 못 봐요. 파라면 다 파란 거야. 진하게 파란 거, 아주 연하게 파란 걸 구분 못해. 그냥 파란 거예요. 가시광선이 몇 가지예요? 무지개 색깔 7가지죠. 자, 가시광선 위에 있는 게 뭐 있어요? 자외선 있죠. 그 다음에 얘보다 더 밑에 있는 게 뭐 있어요? 적외선. 그렇지. 적외선. 식물은 여기에 다 반응해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에 다 반응해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가르치는 것에서 가장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2파장, 뭐 3파장 이런 거 있죠. 이게 가장 실수하는 거예요. 자외선으로 만드는 물질이 따로 있고요. 가시광선 영역에서 만드는 물질이 따로 있고요. 적외선 영역에서 만드는 물질이 따로 있어요. 꽃이 딱 펴요. 그럼 그 꽃색을 우리가 볼 때는 가시광선으로 봐요. 그런데 자외선으로 보세요. 이렇게 하고 가요. 이렇게 해야지. 어우. 자, 이러면요. 적외선 분야의 물질과 자외선 분야의 물질과 가시광선의 물질이 흐린 날에요? 흐린 날 저녁에, 낮에는 잘 안 보여. 가시광선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요, 아바타에서. 평소에서 못 보던 그 물질의 선들이 있는데, 자외선을 만드는 건 자외선 등으로 보면 보여요. 가시광선 영역대에서 만드는 색깔만 물질, 저건 색이에요. 물질이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향도 물질이 나타내지만 색도 물질이에요. 검은 콩, 빨간 콩이 달라요. 저건 자외선이 만든 거예요. 근데 적외선도 물질도 만들고 적외선도 물질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나무 중에 제주도 고산 지역에 가면 시롬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작아요. 바다를 이렇게 기는 나무인데 이 녀석을 삽목을 해요. 삽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흙을 잘 만들고 영양제를 막 뿌리고 하우스에서 잘 삽목을 해요. 죽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놈을 끌고 나가서 햇빛 짱짱 비치는 데다가 냅둬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발근이 돼요. 왜냐하면 걔는 뿌리를 여기서 내리는 거예요. 자외선 영역에서. 물질 합성을, 뿌리가 발근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자외선 영역에서 만들어요. 봄 되면 자외선을 잘 받으려고 뭐를 해요? 새싹이 빨갛게 나와요. 봄 돼서 슈팅하는 애들 있죠. 그때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을 받아들여서 특수하게 필요한 방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여름에 벌레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붉게 나와요. 새싹이. 방어 물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빛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안테나처럼. 그래서 색상을 만들고 여름에 주로 가시광선 영역으로 하기 위해서 이 녹색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이 적외선 영역을 끌어오잖아요. 그러면 내한성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요. 이 영역에서 만든 물질이. 그래서 아까 제가 적외선 등을 이렇게 두르면 온도가 10도가 낮아져도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영역에서 합성하는 물질이 내한성이나 이걸 가지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을 하려면 이 선을 다 끌어와야 돼요. 근데 이 선을 다 끌어오면 굉장한 단점이 있어요. 단단해요. 안 커요. 그런데 식물은 뭐라 그랬어요? 무한성장하고 이렇게 큰 소나무도 병걸레 안 죽잖아요. 다른 요소를 물이나 영양분으로 그 요소를 커버해내는 거예요. 빛은 이거를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비닐을 치고 차광막을 쳤어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탈수가 덜해요. 가려줬으니까. 태양이 장단점을 내가 쓸 뿐이에요. 그래서 빛을 한 거냐면 비닐은 투명 비닐을 쓰는 거예요. 빛을 가장 많이 받기 위해서. 하우스를 원형으로 안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수평으로 잡았어요. 하우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하우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하우스가 있죠. 원형으로 되어 있는 하우스는 습도를 잡기 위한 거야. 순환이에요. 습도가 안 날아가는 하우스고 이 하우스는 뭐냐면 열을 잡는 하우스예요. 그래서 내가 육묘를 하거나 또는 그 추운 지역에서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수평한 하우스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핀란드식 하우스라고 하는 거고 추운 지역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하우스를 이스라엘식 하우스라고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사막에서 습도를 잡기 위해서 돌 형태를 갖춰놓은 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 원형이에요. 왜냐면 이게 잘 당겨서 만들기가 좋아. 내가 작물에 따라서 습도를 잡아야 되는 작물인지 빛을 잡아야 되는 작물인지에 따라서 하우스의 형태를 잡아줘야 되는데 빛 고려 안 하잖아요. 하우스에서 빛의 양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걸 채워요. 98%의 유전자를 채우는 것에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용작물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빨래줄처럼 원적외선을 걸쳐놔도 돼요. 못 들어올 수 있걸라. 내 땅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내 땅이 지질도에 들어가면 한국지질연구소에 가면 지질도가 있어요. 거기 가서 내 땅 번지를 딱 하면 거기에 EC가 나와요. EC, 전기전이도. 거기에 미네랄이나 이런 게 얼만큼 이동을 잘하는 걸 나타내는 게 EC예요. 그래서 그 EC를 보면 그 수치가 높으면 거기 칼라로 표시되어 있어요. 수치가 높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수치가 내가 낮아요. 그 파라면 저기 푸른색으로 갈수록 이게 진한 거고 노라면 좀 약해요. 근데 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루면 효과가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빛은 충분해야 되고 다양해야 돼요. 이것도 근적외선, 온적외선 나누죠. 자외선도 종류가 또 몇 가지 있죠. 그래서 농업에서는 최소한 7개 더하기 1개씩만 해도 9파장이어야지만 기능성 작물을 키워내요. 단파장으로 2파장, 3파장 수경재배하고 할 때 보면 빨간 거 이런 거 이렇게 켜놓죠. 네. 단파장이에요. 적색파. 그 다음에 청색 이렇게 해서 파장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나오는 게 5파장 등들이 잘 나와요. 5파장 플러스 뭐예요? 적외선 파장 하나, 자외선 파장 하나면 최소한 7파장이에요. 이 정도까지만 가면 얘기가 전혀 달라져요. 작물의 기능이 현격하게 올라가요. 작물의 기능이 현격하게 올라간다는 건 사람 입장이고요. 식물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균이나 벌레가 나를 못 먹게 하는 물질을 만들어 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환경 재배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거죠. 그걸 안 하고 식물이 약해지면 뭐가 되냐면 얘기할 때 비료 안 좋고 농약 안 좋고 이랬죠. 절대 안 돼요. 작물 생산 안 돼요. 농약과 비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특성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3에서 5%는 쓰라고. 그걸 안 쓰면 농업이 망한다고. 대량 시스템 체계는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적당히 어떻게 섞거나 또는 내가 그것을 떠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공간에 들어오는 빛부터 조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빛이 에너지고 이 에너지는 뭐를 해요? 반응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물질 생산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대사작용. 우리가 얘기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항균, 그 다음에 항충. 빛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출발이 빛에서 하니 빛은 많아야 돼요. 단 그 적외선을 많이 분비하면 분비할수록 햇빛 양이 적어도 돼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적어도 되는 줄 알아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빛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한두 시간만 빛을 받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작물이 이게 강해지면 옛날에 지구에 수증기로 가득 차고 화산이 폭발해서 대기를 다 가릴 때도 많았어요. 수없이. 이럴 때 식물이 살았어요. 뭘로? 적외선을 이용해서 합성을 한 거예요. 적외선은 주로 광물이나 이런 데서 나온 선들이에요. 태양을 딱 화산이 폭발하거나 이렇게 해서 태양을 딱 가리는 순간 전멸해야죠, 식물이. 그게 1, 200년 있었던 거냐고요. 수천 년씩 해를 가리고 있기도 했잖아요. 빙하기나 뭐 이런 걸 거치면서 엄청나게 이런 게 있었는데 반응을 의외로 뭐냐면 지상에서 나오는 파장으로도 반응을 해요. 굉장히 큰 식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땅이 좋으면 좋아요. 토양이 좋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반응 에너지가 땅에서도 나오니까. 기본적인 가시광선의 에너지는 빛에서 나와요. 하지만 땅에서도 나오는 것이 있어서 그 에너지도
합성에 써야 돼요. 이것도 강합성 영양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강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을 토양 광이라든가 이런 어떤 용어가 새로 있다면 좋겠지만 이건 없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영양을, 이게 좋으면요 하루에 2시간만 쬐도 살아요. 툰드라가 백야잖아요. 빛이 뭐냐면 6개월 비치고 6개월 안 비쳐요. 그래도 식물 잘 자라요. 땅에서 내려오는 자기장 이쪽으로 내려오고 이러는 이 영역의 물질이 무진장 많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저거 들고 가잖아요. 그럼 하래요. 암일 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면서 적외선 영역을 경험을 하잖아요. 저 적외선 등 들고 한번 며칠 한번 산책해봐요. 그러면 아, 내가 본 세상은 3분의 1이었구나.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보고 그걸 다 봤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영역에 다른 것들이 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고 나면 달라져요. 자, 여기서 본 사람 없어요. 몇 있어요. 제가 보여준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저기 언제 오세요 이래갖고 이거 들고 보여줘요. 예. 근데 다른 분들은 안 봤어요. 그런데 등이 싸요. 그러니 좀 봐요. 인터넷에 갖고 저기 요거 랜턴 사요. 그래 그거 봐요. 공동 구매. 오케이. 공동 구매를 하시고. 얼마나 싸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를 보는 순간 뭐가 되냐면 아, 식물이 에너지를 얻어서 반응을 하는데 굉장히 다른 것들이 있구나를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내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건 뭐가 되냐면 팩트가 되는 거고, 내 눈으로 확인 안 했을 때 가시광선만 봤을 때는 몰라요. 생맥이면 더 몰라요. 보셔야 돼요. 보면 너무 간단해. 발효할 때도 보세요. 발효할 때 등에다가 병 뒤에서 저 광선을 딱 비춰보세요. 그러면 가시광선으로 안 보이던 색이 딱 보여요. 미생물의 대사물질이 원적외선 영역의 빛이에요. 그래서 발효하면서 뒤에 딱 비춰보면요 정확하게 다른 칼라가 들어있고 덩어리가 들어있는 걸 딱 보여요. 약초들요 100% 한 3분의 1 정도의 색은 적외선 영역의 색이에요. 이 색이 좋으면 좋을수록 약효가 더 늘어나요. 이 영역을 무시를 하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토양 같은 거 조제할 때 한 동쪽으로 1시간 가서 천평에 1톤차 한 채 실어다가 내 밭에 뿌리고, 서쪽으로 가서 한 채 실어다 뿌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제가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왜냐하면 이 영역의 물질을 내부에서 발산해 주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미생물도 잘 자라고 좋은 토성들도 이루어지지만 기본적으로는 비대너지 다광이에요. 어쨌든 기본은 다광. 물도 그 다관수였지만 광도 다광이에요. 많을수록 좋아요. 어디까지? 안 돼요. 잠자야 돼요. 잠도 자야 돼요. 잠은 최소한 식물은요 6시간이면요 지겹게 잔 거예요. 다 잤어요. 어떤 식물은 4시간, 2시간만 자도 돼요. 그 얘기는 24에서 6시간 빼면 몇 시간이에요? 18시간. 우리 보통 자연 상태에서 몇 시간 빛을 쬐서 식물을 키워요? 뭐 반반이잖아요. 여름철에 많이 하니까 한 12~13시간? 그러니까 12시간에서 14시간 이렇게 되겠죠? 여름에 식물 많이 자라죠? 빛양이 많은 거예요. 반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서 하루에
더 갈수록 좋아요. 한 20시간까지도 갈 수 있는 식물이 많아요. 하우스에서 그냥 둔 거와 빛을 쬐면 수확량이 2.5배 늘어요. 흐린 날 계속되면 수확량 없죠? 그 얘기예요. 에너지를 못 만드는 거예요. 반응 에너지를. 그래서 햇빛을 하루에 18시간을 쪼이면 수확량을 기적이잖아요. 2.5배면. 5%도 아니야. 엄청나게 늙을 수 있는 기본들이 되고, 이제 이런 걸 갖고 모아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공생팜이라고 하는 스마트팜. 네,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는 거예요. 시간하고 물하고, 뭐, 연명간소나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는 것들인데, 햇빛은 많이 쬐면 많이 쬐일수록 좋고, 쬐는 양도 많아야 되고, 파동, 파장뿐만 아니라 광양까지, 이건 양이에요. 룩수는 강도이고, 양이 많을수록 농업은 용이해진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나무를 끊어버려야지 잘 크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 끊는 이유가 뭐냐면, 작물 키우려면 나무 끊는 이유가 간단하게 햇빛 양이에요. 근데 햇빛 양을 들여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 나무를 끊을 때 나무가 이렇게 자라죠, 그쵸? 바닥에 있는데 가면 갈수록 서로 경쟁하면서 위로 올라가죠, 그쵸? 이런 거를 내프면 햇빛은요 30에서 60도 각도로 통과를 해요. 그래서 지하구를 높게 두면 영양 문제가 안 나와요. 나무, 이게 태양이 다른 각도로 회전을 하고 있잖아. 바짝 내려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바짝 내리면 30에서 60도 밑에는 햇빛이 안 들어온다고, 합성하기에. 각 잘라버려. 올려주면 각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방해받는 곳이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인간 재배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내가 나무를 내고 온도를 조절할 때는 지하구를 높게 잡아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요게 햇빛에 관한 이야기고, 뭐 오늘은 어쨌든 이런 요소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좀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상태로 해서 태풍을 만들 거냐. 내가 태풍을 만들면 풍령, 내가 태풍을 못 만들면 평년, 따라지고 이런 거예요. 태풍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제가 2주 동안 할 거고, 시간과 공간을 넘는 방법이에요. 시공간은, 식물은 무조건 넘어요. 우리 기준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시간 못 넘지만 식물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넘는 주제가 식물. This concludes the lecture on sunlight among the external conditions necessary for plant growth. Thank you for listening.